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식약처 정식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지주회사 합병이 오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정식 승인이 임박했다. 지난달 제10일날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변경 승인을 요청했죠. 그래서 지금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코로나19 치료제, 특히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은 107개 병원에서 14,857명에게 지금 투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정식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당초는 이제 올해 연말까지 이제 치료적 확정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 했는데요. 요걸 이제 지난달 10일에 제출했다는 말은 최근에 이제 삼상 관련된 데이터에 어떤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좀 빠르게 조치를 한 부분들인데, 주요 변경 신청 내용이 허가 조건 삭제죠. 기존에 이제 이 조건부 관련되는 부분이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코로나 환자의 임상 증상 개선인데, 이 부분들을 성인 및 12세 이상, 미국의 이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12세 이상 이렇게 지금 처방을 되고 있죠. 여기에 맞춰서 12세 이상의 소아의 모든 경증, 중등증 코로나19 치료로 변경. 이게 뭐 중요하고, 그 다음 편의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기존에 이제 1시간 반 정도의 어떤 정맥 투여, IV에서 이제 60분, 1시간 정도의 정맥 투여. 보통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맞은데 시간이 걸리고, 또 이제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또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이 투여 시간 단축 관련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효능 효과 확대 관련되는 부분까지 넣어서 변경 신청이 된다. 그래서 식약처가 이 부분들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하고 이제 신속하게 면밀하게 심사해서 하겠다. 보통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 160일 이렇게 180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이제 이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한 40일 이내에 백신이든 치료제든 하겠다 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변경 허가도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 지난달 이제 10일이니까 40일 이내면 이제 거의 다가가기 때문에 이달 중에도 이제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이제 심사가 막바지다. 그래서 이달 중에 정식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기대한다. 요런 좀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달에 변경 승인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델타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처방 관련되는 부분 환자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변이 관련되는 결과도 이달 말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는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셀트리온의 지배구조개편의 첫 단추인 이 비상장 3사 합병 관련되는 이 주총이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 그 다음에 화장품 건기식 다루는 이제 셀트리온 스킨케어, 서정진 회장이 이제 상당히 좀 주력을 했던 부분이죠. 요거하고 이제 엔터 쪽하고. 그래서 이 홀딩스 관련되는 부분 가칭 관련해서 지금 합병 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 지주회사 합병보다는 사업을 하고 있는 상장 3사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의 어떤 합병이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첫 단추가 이거기 때문에 이 비상장 3사 지주회사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이 예상대로 특별히 이제 무리 없이 일단 승인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작년 이제 9월 달부터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떤 지분을 현물 출자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홀딩스를 설립했어요. 이때 이제 합병 관련되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는 스킨케어까지 좀 실적은 좀 안 좋습니다만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합병을 추진하겠다 했고 지금 11월 1일에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편 작업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제조하고요. 이 유통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글로벌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하고 국내에서는 셀트리온 제약도 하죠. 셀트리온 제약은 이제 여기에다가 불어서 이제 케미칼 관련되는 공장도 있고 이 연구소도 있죠. 좀 실력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향후가 되면 이제 셀트리온 통합 지주회사, 요 셀트리온 홀딩스 아래의 셀트리온 통합 사업회사 이렇게 가장 이제 단순한 어떤 지배 구조가 되면 시장의 어떤 우려감 그동안에 조금 이제 논란이 있었던 뭐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뭐 재고 논란 그 다음에 가공 매출 뭐 논란 이런 부분들을 다 극복하면서 일종의 리데이팅이 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드는 거니까 시장에서 어떤 특히나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국민연금 기관들의 어떤 수급 개선에 상당히 중요한 이 시장이 조금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을 그리고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 상당히 이제 완화될 수 있는 장기적인 이제 호재라고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업회사 합병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지주회사 합병이 마무리되는 그리고 뭐 동시에 일단 진행한다고 하는데 합병 절차를 밟으면서 상장 3사 합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11월 1일 이전에 이제 이사에 관련되는 결의가 나오면 되는데 이제 추석 이후에 이제 뭐 서정희 회장께서 이제 향후에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 한 몇 년 가 있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거기 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이사의 결의 사항이 나오면 이제 공시가 뜰 거예요. 그게 뜨면 이제 합병을 좀 어떻게 할지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절차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이런 부분들은 뭐 빠르면 이제 뭐 이달 늦어도 다음 달 정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인 절차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장에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을 먼저 좀 뭐 합병을 하고 먼저 합치고 그 다음에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또 합병하는 이런 어떤 방식이라든지 여러 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던 게 7월 26일 나왔다가 이제 8월 20일에 합병 비율이 조금 이제 정정이 되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이 당초 0.515에서 0.4968 정도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 관련되는 부분들도 비율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 신주 관련되는 어떤 주식 수가 당초보다는 조금 이제 뭐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합병하는 목적이 나중에 이제 사업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합병 목적이 뭐 중요한데요. 셀트리온 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간에 이제 순수 지주회사라 매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킨케어가 이제 화장품 건기식 관련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매출이 좀 가담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효과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딩스가 이제 이렇게 합병하게 되면 재무 건전성도 일단은 그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충족을 이제 강화하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기업 가치 어떤 정대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지금 합병을 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뭐 이렇게 절세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합병할 때 합병 비율 같은 경우는 비상장사였기 때문에 상속 증여세법 관련되는 부분으로 평가를 해서 가치를 산정해서 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그 다음에 합병기일은 11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합병일 때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사항이 있는데 주청 전에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걸 행사를 해야 되는데 뭐 특별히 지금 서정희 회장의 지분이 높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특별히 뭐 해당 사항은 없을 거였고요. 예상대로 뭐 그렇게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가 측면에서 어제 조금 이제 양봉이 나와야 되는 어떤 지점이다 했는데 양봉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좀 갭이 떠서요. 미정시에 어떤 영향이 있어서 갭이 떴는데 오히려
어제 올렸던 부분을 또 이제 한 절반 정도 되돌리는 어떤 파동. 요게 사실은 이제 8월달 이전에 박스권일 때 이제 계속 이런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양봉 나오면 바로 되돌리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 박스권 흐름에서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8월 달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박스권 하단에 들어오면서 박스권의 어떤 이제 주가 흐름들을 또 이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이란 말은 주가 이제 연속성이 없는 제한적인 어떤 주가 흐름이 보여주는 게 이제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오늘 다시 되돌림 파동이 나와서 5일선까지 밀리는 어떤 모습들이 조금 이제 좀 아쉬웠죠. 자,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팔고 오늘 또 빠지면서 이제 박스권, 그러니까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는 뭐 이런 전략들을 계속 이제 구사를 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에 이어서 오늘 2일 정도 다시 외국인들 수급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수급이 좋을 때 올라가고 이럴 때 이제 공매도가 좀 이제 주는 흐름인데,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현물에서 매수를 하고 오늘 공매도는 좀 더 늘어났어요. 예, 외국인들 매수회가 이제 전일보다는 크지를 않았기 때문에 공매도가 조금 더 늘어났고,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이제 오늘 좀 매도를 하는 모습. 그래서 현물에서 수급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다시 또 음봉으로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요, 예, 공매도 관여 비중이 높았고, 외국인들은 한 3거래일 정도 연속 매수, 기관들은 매도, 개인들은 떨어지면 좀 사고, 계속 떨어질 때마다 이제 헬스케어는 개인들은 계속 좀 사모았던 어떤 흐름인데, 되돌림 파동이 나왔고, 제약도 마찬가지죠. 제약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관여 비중이 좀 높습니다. 자, 이런 흐름이 좀 나와서 주가는 좀 어제 이어서 오늘 28만원권의 어떤 흐름들을 빠르게 이제 회복하는 것이 이제 8월 달에 분위기를 회복하는 건데, 아직은 박스권의 흐름들을 계속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다가오는 이달 말에 변경 신청 승인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 델타 변이 관련되는 결과 발표, 그 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유럽에서의 승인, 이어지는 FDA,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의 어떤 기대감, 자, 이런 재료, 그 다음에 향후에 3사 합병 관련되는 구체화, 이런 것들이 이제 9월, 10월 달에 계속 재료는 있는데, 그 재료들을 반영해서 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흐름들이 나오기 위해서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 그 다음에 뭐 기관들의 어떤 그 수급 개선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